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광풍 속에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라는 역사적인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뿐이고 스마트폰 화면소 붉은 숫자에 수천만 명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뜨거운 시장에서 기업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숫자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벼락부자를 꿈꾸며 전 재산을 베팅하지만 주식의 본질을 모른 채 뛰어드는 투자는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식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영리한 계급 사다리이자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증입니다. 오늘 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투자의 진짜 얼굴을 공개하려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묵직한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꿈의 숫자였죠. 코스피 5200포인트 돌파와 코스닥 1100선 안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뉴스마다 연일 최고가 경신 소식이 들리고 지하철 안은 온통 주식 애플리케이션의 붉은 화면을 쳐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하군요. 누군가는 자고 일어났더니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며 대출창고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뜨거운 시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산가치의 상승 속도가 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게임일까요? 아니면 운 좋게 잡으면 인생을 바꿔주는 복권일까요? 우리가 열광하는 이 주식이라는 존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계급 구조를 뒤흔든 거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숫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주식이 무엇이길래 현대 자본주의는 이 조그만 종이 조각에 전 세계의 부를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늘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느냐를 두고 피 터지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공장을 가진 자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자의 간격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였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아주 잘게 쪼개서 누구나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나 구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주식은 단순히 돈을 복사하는 기계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가 자본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사다리인 셈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사실 수많은 기업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치의 파편들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파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낙관주의는 위험합니다. 시장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은 더욱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우리는 왜 이 주식이라는 시스템이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류의 계급 갈등을 잠재웠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식은 어떻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를 주인의 자리로 초대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계바늘을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공장 풍경은 지금의 쾌적한 오피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죠. 거대한 기계와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손에 쥔 자본가와 그 공장에서 자신의 몸과 시간을 바쳐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의 대부분은 설비를 소유한 자본가에게 돌아갔고 노동자는 그저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임금만을 받았던 시절이었죠. 이 불평등한 구조를 지켜보던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아주 자극적인 예언을 하나 던집니다.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강제로 빼앗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산주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죠. 마르크스의 눈에는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폭력적인 쟁취 외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진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화의 핵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주식이라는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공장을 통째로 누군가에게서 뺏어오는 대신 그 소유권을 수만 조각으로 쪼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노동자는 더 이상 자본가의 공장을 무너뜨릴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그 공장의 조각을 사서 정당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죠. 내가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세계적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피비린내 나는 혁명 대신 시장이라는 합의된 공간에서 평화로운 소유권의 이동이 일어난 셈입니다. 결국 주식의 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자본가는 대중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노동자는 적은 돈으로도 거대 기업의 성장에 올라탈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켜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사실 마르크스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사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단순히 종이 조각을 가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권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본질을 잊곤 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행위는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조각일지라도 당신은 그 회사의 설비와 특허,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일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난자가 아니라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원 중 한 명으로 승격된 셈입니다. 이 소유권의 증명은 단순한 자산 증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배당권이 생기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2026년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 권리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연합하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죠. 주식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복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고 그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는 권리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그저 오늘 사서 내일 비싸게 팔 생각만 하느라 내가 어떤 배의 주인이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주식을 카지노 칩처럼 여기는 순간 당신은 자본주의가 선물한 가장 강력한 사다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어가는 과정을 함께 견디는 인내의 예술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화려함 뒤에는 주의무식을 가지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한 이들의 묵직한 시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 주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입문자들에게는 여전히 주식과 채권, 그리고 증권이라는 용어들이 안개처럼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투자한 돈이 안전하게 돌아올지 아니면 공중으로 사라질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금융의 메커니즘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AI 로봇이 서빙하는 최첨단 치킨집을 차린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가게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이 선택이 바로 주식과 채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아예 동업자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 조각을 통칭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주식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치킨집을 차리는데 총 2억 원이 드는데 당신이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치킨집 지분의 50%를 가진 당당한 주주가 된 것이죠. 친구는 당신에게 매년 가게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배당금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 로봇치킨이 대박을 터뜨리면 당신은 일하지 않고도 매달 꼬박꼬박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통해 메뉴를 바꾸거나 서빙 로봇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식의 경영 간섭도 가능해집니다. 사장이 아닌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업의 길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만약 로봇이 고장나고 손님이 끊겨 치킨집이 쫄딱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당신이 투자한 1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주식은 기업과 운명을 공동체로 묶는 행위이기에 사업의 실패 역시 온전히 내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수익의 대가로 원금 손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슴에 품고 있는 셈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무한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망할 때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5%의 이자를 받고 3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서를 씁니다. 이제 당신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가게가 대박이 나서 친구가 재벌이 된다 해도 당신이 받는 돈은 약속된 이자뿐입니다. 대신 가게가 좀 안 되어도 당신은 당당하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고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지만 수익의 한계가 명확한 구조인 것이죠. 과연 2026년에 당신은 대박을 꿈꾸는 주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이자를 챙기는 채권자가 되겠습니까? 만약 주주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 당신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체적인 두 가지 엔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채권보다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상단이 열려 있다는 점이죠. 친구의 로봇 치킨집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통장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보상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상이 바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인들과 나누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시장은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밸류업 정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기업이 이익을 금고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당신이 가진 치킨집 지분이 50%라면 매년 결산 시기에 현금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당신의 자본이 대신 일해서 가져온 노동 없는 소득입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한 셈입니다. 주식 투자의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주식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처음에 당신이 1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치킨집의 가치가 사업 번창으로 인해 전체 10억 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당신의 지분 50%의 가치는 이제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됩니다. 이때 당신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앉은 자리에서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에는 이러한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곧 내 자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투자는 배당이라는 꾸준한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이라는 강력한 한 방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인인 당신도 함께 부자가 되는 이 완벽한 구조는 자본주의가 설계한 가장 정교한 보상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투자한 치킨집이 명문대 우등생들이 모인 반에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는 유망주 반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학교에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반이 존재하죠.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2026년 코스피 5200과 코스닥 1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시장의 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체급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구분선이죠. 이 두 시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전술입니다. 먼저 코스피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전교 1등들이 모인 우등생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이 최소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과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성적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의 코스피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을 갖춘 거인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묵직하게 시장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죠. 반면 코스닥은 당장의 성적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미래가 기대되는 끼 넘치는 유망주들이 모인 반입니다. AI 신약 개발사나 차세대 로봇 부품 기업, 그리고 K 컨텐츠를 이끄는 벤처 기업들이 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장 조건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죠. 2026년 코스닥이 110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망주들이 모인 만큼 성적이 너를 띄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안목과 배짱을 요구합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탄탄한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성숙한 기업들의 무대이고 코스닥은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려는 도전적인 기업들의 무대입니다. 당신이 만약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코스피의 우둔생들과 함께 걷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고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을 즐긴다면 코스닥의 유망주들에게 베팅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디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5000포인트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진짜 보석을 골라내는 고수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란 과거 유럽의 성 주변에 깊게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죠. 성을 공격하려는 적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을 채우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방어시설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기업만의 독점적 강점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거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곳이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고도화된 시점에서는 데이터 독점이나 특허 장벽이 강력한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쓰러질 때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며 성벽을 공고히 다지는 법이죠. 투자의 대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낸 뒤 그 해자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주식을 팔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저지르는 실수는 해자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주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언급된 삐삐와 핸드폰의 사례처럼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면 아무리 깊었던 해자도 순식간에 메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당신이 보유한 종목이 가진 해자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경쟁자들의 거센 공격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은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에서 나옵니다. 해자가 튼튼한 기업을 골라 그 기업의 가치가 세상에 증명될 때까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정석입니다. 숫자가 주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그 기업이 가진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그 성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기술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인 고지 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투자의 본질을 깨달은 당신이 이제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인 고지 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내 계좌에 찍힌 숫자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지지한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일까요? 주식 투자는 단순한 돈 불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고 그 흐름에 내 소중한 자산을 태우는 모험이자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행위는 결국 내가 원하는 미래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투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적 탄생 배경부터 채권과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 시장의 구조와 종목 선정의 핵심인 경제적 해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의 뜨거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주가는 때로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치솟기도 하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낮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음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기업의 성벽이 튼튼하고 그들이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지난 수백 년간 증명해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초보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았고 나만의 안목으로 경제적 해자를 감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렀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끝자락의 불안함이겠지만 준비된 당신에게는 더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세상인가요? AI와 로봇이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인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 기업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시장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기업이 세상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2026년에 이 뜨거운 열기가 식더라도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든든한 기업의 조각들이 남아 당신을 자본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까지 넓혀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주식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언젠가 또 다른 숫자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투자의 원칙과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선택한 미래를 기다려주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쫓는 투기꾼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주주로서의 첫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경제적 해자가 깊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견해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제헌터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